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추천 시스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데이터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쓸 거고, 약간 이제 그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모형인데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는 코드, 그리고 약간 다른 모형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이 된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x가 예를 들어서 뭐 영수, 그 다음에 뭐 옥순, 뭐 한이 이렇게 입력으로 그 문자열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뭐 이것들의 뭐 평균 같은 것도 계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은 이제 요거를 뭐 숫자로 바꿔가지고 대충 수치 텐서 이 영수를 예를 들어서 0으로 바꾸고 옥순을 1로 바꾸고 한이를 2로 바꾸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갖고 우리가 x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그 x가 이제 0, 1, 2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바로 분석한 게 아니고 꼭 이렇게 귀찮게 했단 말이죠. 토치 nm 펑셔널 여기에 이제 원하시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x를 이제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뭐 이 여기가 이제 영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 0, 0이 영수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 옥수는 0, 1, 0이 옥수를 의미하게 되고 한이는 0, 0, 1이 한이를 의미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꿨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길이가 5인 벡터 영수, 옥순이 왔다고 치면은 여기는 0, 1, 2, 0, 1 이렇게 이제 될 테고 원하드 인코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요거를 이제 노테이션으로 쓸 때는 원하드 인코딩 되네라는 의미에서 그 인코딩을 따서 2라고 이렇게 넣었었는데 요 2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그 피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걸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2 이런 거를 걸었어야 되는데 리니어 트랜스폼을 걸려고 보니까 여기는 옵저베이션이 지금 5개이고 피처의 디멘전이 3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 갖고 적당한 L1이라는 레이어를 받아가지고 토치 n의 리니어 3. 그 다음에 뭐 내가 피처를 2개로 뽑고 싶으면 여기다 2를 쓰고 뭐 하나로 뽑고 싶으면 1로 하고 뭐 바이어스를 뽑을 때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뽑았었죠. 이런 식으로 L1이라는 거를 잡으면은 L1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바이어스는 펄스로 돼야 되겠다. 근데 왜 에러가 나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리니어를 태우려면은 여기 있는 자료형들이 플롯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고 되게 귀찮죠? 되게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데이터가 오면은 이거를 0, 1, 2, 0, 1 이렇게 이제 문자로 숫자로 이제 매핑하는 처리도 해줘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데이터가 적을 때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치는 거지. 안 그러면 매핑 규칙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 딕셔너리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트랜스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원하드 인코딩을 해야 되고 원하드 인코딩 된 결과를 보고 또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이게 되게 이제 귀찮은데 중요한 점은 요 그 분석 패턴이 거의 고정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와. 그러면은 0일로 일단 바꾸고 012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제 바꾼 다음에 걔를 원하드 인코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이게 이제 고정일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너무 좀 귀찮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을까? 요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요 결과를 좀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계산된 거를 보면은, L1에 이제 웨이트라는 게 있죠. L1의 웨이트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고, 바이어스는 제가 펄스로 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없을 겁니다. 이거 프린트하면, 난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2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면은 여기가 디멘전이 안 맞는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곱하면은 에러가 나고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즈한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그냥 제가 그냥 거의 외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L1에 2를 태운 게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1의 웨이트의 트랜스포즈는 이러한 형식으로 생겼고 여기에서 2라는 벡터는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생겼잖아요. 이 원래 그 전에 X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렇죠? 그래서 X가 2로 바뀌고 어떻게 바뀌냐면 원활 인코딩이라는 함수를 넣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2라는 애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2를 이제 출력을 이제 사이즈를 5,1로 받기 위해 가지고 L1이라는 레이어를 내가 잡았는데 그의 웨이트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되는 과정을 수식으로 좀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x가 0, 1, 2, 0, 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2는 뭐 1, 0, 0, 0, 1, 0, 0, 0, 1 뭐 이렇게 이제 원활 인코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의 2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러한 2라는 벡터에다가 2라는 그 매트릭스에 요거를 이제 곱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를 이제 곱한다는 거니까 요 두 행렬을 곱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뭐 100에 이제 요거 이제 계산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중간에 나오니까 얘가 되고 여기는 끝이 걸리니까 요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곱하기 해보면은 금방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잠깐만 이 결과가 나오진 않겠구나. 이게 아마 그 시드를 이렇게 잡아주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리니어 2를 하게 되면은 L1 2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값은 이제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얘가 이제 계산되는 원리는 L1의 웨이트 데이터의 트랜스포즈 요거하고 이게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2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곱해갖고 할 수 있다 하는 단순한 얘기였죠. 노테이션을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수식이 바뀌는 걸 한 번은 머릿속으로 좀 따라가야 돼요. 아무튼 근데 이게 귀찮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한 번에 하고 싶은데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치 nn 그 펑셔널이 이제 워낙 요거하고 그 다음에 토치 nn 리니어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일단 뭐 대충 이제 핫 x 요거라고 이게 리니어에 이런 거를 이제 태울 건데 이 리니어는 인풋 피처가 이제 3이고 아웃풋 피처가 1이었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태웠었죠. 그 전에. 근데 여기 토치 NN에 인베딩이라는 레이어가 있어요. 요거를 만들 때 여기 있는 숫자는 리니어에 태우는 거 있죠. 요거하고 그냥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인풋이 3, 그 다음에 아웃이 1.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주면은 EB, PD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EB, DD, X를 그냥 그대로 넣어요. 그러니까 얘를 원한 인코딩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출력이 나오거든요. 얼핏 보니까 이제 여기가 X가 0에 해당되는 거, 1에 해당되는 거, 2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다시 이제 0에 해당되는 거, 1에 해당되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했던 요런 결과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를 그러니까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하고 EBDD 여기에 이제 웨이시 있을 텐데 여기에도 지금 요거하고 디멘전이 똑같은 애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애를 덮어 씌워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있던 애로 요거를 이제 덮어 씌우게 되면은 그럼 선언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출력 결과가
여기 있는 출력 결과하고 지금 똑같이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상으로 이제 대충 보니까 어때요? 그냥 인베딩 레이어에 스몰 x 있죠. 그냥 0, 1, 2, 0,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를 인트형으로 그대로 통과시키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요런 꼴이라는 건 알고 있죠. x를 이제 원하드 인코딩 한 다음에 대충 그렇죠? 리니어를 태운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얘는 아까처럼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그렇죠?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이 아이고 얘는 트랜스포즈 할 필요 없죠.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고, 그쵸? 그래갖고 요거 두 개가 곱해져갖고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얘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계속 구현했던 막 그 원하드 인코딩하고 제가 되게 귀찮게 코드 짰잖아요. 그런 게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냥 제가 이제 처음에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짠 거고 보통은 이 인베딩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짭니다.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의 역할이 정확히 뭐냐? 그 이제 뭐 의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확한 이제 수식으로는 그냥 원하드 인코딩 플러스 리니어 트랜스폼을 한 거예요. 그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를 인베딩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두 개의 코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뭐 토치 텐서 012, 01 뭐 이런 식으로 이 선언을 하면은 이거를 아까는 제가 스몰 x를 했으니까 여기 스몰 x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원한 인코딩 한 다음에 리니어 그 트랜스폼을 하는 요 코드하고 그냥 여기에서 인베딩 레이어를 하나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 인베딩 x를 이제 넣는 거하고 똑같다 계산적으로 라는 게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시면은 안 헷갈릴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꼭 이게 그 시키는 대로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x가 지금 이거는 길이가 5인 벡터고 길이가 5인 벡터이고 자료형이 뭐예요? 인트죠, 인트.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맨날 이제 회귀 분석 때 했던 그 x처럼 리쉐입 5,1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플롯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럼 이제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냥 트랜스폼 하고 싶은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폼. 토치 n에 리니어 이거를 이제 L1이라고 놓고 인풋이 1이네. 그 다음에 아웃도 1. 그냥 뭐 바이어스 뭐 넣든지 말든지 뭐 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L1에 x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0에 대응하는 애가 이렇게 됐고 그렇죠? 여기 1에 대응하는 애가 이렇게 됐고 2에 대응하는 애가 이렇게 왔고 또 0에 대응하는 애가 이렇게 왔잖아. 2에 대응하는 애가 이렇게 왔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바꾸면 여기 있는 값들이 바뀌면서 이제 맞춰지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죠? 인베딩 레이어 이런 거 배울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던 거 활용해서 하면은 편하잖아요. 일단은 둘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계산된 거하고 차이가 뭐냐? 수식을 그냥 따라가면 되게 편해요. 웨이트 값이 있고 여기에는 바이어스 값이 있겠지? 그렇죠? 웨이트는 마이너스 0.3467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0.8470이라는 값이 있네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이제 x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L1에 이제 x를 하려면은 0에서 웨이트를 곱하고 그렇죠?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8407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어스 톤만 나왔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 x 1의 값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주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한 값쯤이 나오니까 이러한 값이 나왔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식으로 쓰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리니어 x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L1의 x로 제가 이제 그 로테이션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L1의 이제 x라는 거는 이거 되게 보기 싫으네. L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0, 1, 2, 0,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럼 벡터 형태로 이제 x가 정리되어서 들어오고, 뭐 굳이 따지면 여기가 이제 플롯으로 들어오니까 0.0, 1.0, 2.0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명확하겠죠. 아무튼, 여기에서 웨이트에 해당되는 게 요거, 그쵸? 가중치에 해당되는 게 얘고,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게 요건데, 여기에서 브로드캐스팅으로 이거를 싹 다 곱해주고, 요거를 이제 싹 다 더해주면은, 이러한 애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얘가 얘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여기 있는 라지 X하고 여기 있는 스몰 X는 사실상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얘를 인베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파라미터가 두 개. 그러니까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두 개, 여기는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지금 세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파라미터의 숫자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데 이 숫자들만 딱 보면은 뭔가 좀 의미를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어떤 데이터인지 좀 상상을 하면서 읽어봅시다. 여기 0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영수가 아니었나? 옥순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였잖아요. 2는 한이었고 1은 뭐였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제 트랜스포메 이런 숫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온 애는 뭐예요? 피처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I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N 성향이라든가 이런 피처였는데 뭐 우리가 이제 여기 출력 디멘전이 1이니까 이거를 이제 바이어스 같은 거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0번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매력이다. 얘는 1번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매력이다. 2번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매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처를 해석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제 그 x는 0, 1, 2, 0, 1 뭐 이런 게 이제 길게 이제 늘어져 있을 텐데 요거를 이제 출력한 거가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요것도 그 뭐 옥순의 절대적인 매력이고 영숙의 절대적인 매력이고 한이의 절대적인 매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옥순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매력은 이제 요 위에 있는 시기에 의하면 마이너스 0.84 혹은 여기 밑에 있는 시기에 의하면 마이너스 0.81일 텐데 이거를 내가 바꾸고 싶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대. 이게 0.84이면은 로스가 너무 커. 그래서 줄이고 싶어. 그래갖고 업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위의 경우는 이제 0.847년이라는 숫자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데이터를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얘를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싹 다 바뀌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를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좀 키우고 싶어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바이어스를 키웠어요. 좀 더 이제 더 0에 가까운 값으로 0에 가까운 마이너스 값으로 키웠어요. 그러면은 얘만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싹 다 바뀐단 말이야. 그럼 나는 사실은 얘는 더 올리고 싶고 값을 얘는 내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별로 뭔가 피처를 내가 맞게 조정을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피처들이 그냥 다 연관이 돼갖고 같이 바뀌니까 되게 그 학습할 때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뭐 이 전체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데 요거를 맞추니까 이게 틀어져 버리고 요쪽을 맞추니까 저쪽이 틀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걸 봅시다. 밑에 있는 걸 보면은 내가 옥슨의 피처를 바꾸고 싶어요. 이거를 바꾸고 싶어.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얘만 바꾸면 되잖아.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값들은 상관이 없어. 여기 있는 값만 여기에 이제 1이 곱해져 갖고 요것만 뚝 튀어나오고 여기 있는 값은 얘만 딱 상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옥순에 대한 피처를 조정하고 싶어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고 영숙에 대한 피처를 조정하고 싶어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고 한이에 대한 피처를 조정하고 싶다면 얘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조절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출연자가 이제 3명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한 1000명이 있다고 칩시다. 뭐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사실. 이게 원래 추천 시스템의 모형인 거를 감안하면은, 뭐 유저 1000명, 영화 1000개 이런 거는, 그냥 우스운 숫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 이제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파라미터 몇 개예요? 여전히 2개예요. 그쵸? 여전히 이제 2개로 다 맞춰요. 그리고 여기는 파라미터, 학습할 파라미터가 몇 개 있겠어요? 1000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1000개에 대한 개별을 미세 조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 1000개 중에 뭐 하나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999개가 따라서 다 바뀌잖아. 되게 짜증나겠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조상 불가능하다. 구조상 학습하기 되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적으로 어떻다 이런 거를 떠나갖고
데이터를 상상을 하면서 보면은 아 이렇게 모형을 짜면은 되게 불리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죠. 원하드 인코딩 무조건 하는 게 좋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왔을 때 원하드 인코딩을 이제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그 디테일한 내용인데 뭐 이 수업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쓸 건 아닌데 혹시 제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예를 들어 갖고 문자열이 이렇게 있어요. 최우수라는 문자열이 있고 우수라는 문자열이 있고 보통이라는 문자열이 있고 미흡이라는 문자열이 있고 매우 미흡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원하드 인코딩을 하는 것보다 그냥 뭐 최우수는 5점, 우수는 4점 이렇게 그냥 숫자로 매핑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A, B, C, D, F 이거 뭐 거의 학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는 4, 뭐 B는 3, C는 2 이렇게 이제 매핑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는 그냥 그 스몰 X 형태 있죠. 이렇게 문자열을 0,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매핑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뭐 최우수에 대한 이게 바뀌면은 다른 게 이제 같이 바뀌어도 그게 그럴듯한 방향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리니어가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계학습 활용이나 뭐 아니면 기계학습이나 이런 수업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그 만든 강의 노트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대부분 원하드 인코딩을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특이하게 순서가 있는 범주형인데 순서가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원하드 인코딩을 그냥 하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 무조건 문자열에 나오는 무조건 원하드 인코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MF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이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의 약자입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는 그냥 추천 시스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MF가 행렬분해에 관련된 뭔가 그 추천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추천 시스템이 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SVD를 이용한 그러니까 행렬분해를 이용한 저번에 이제 했던 게 이제 그 방식이거든요. 그러한 방식이 그냥 그 디폴트예요. 그 전에 이제 여러 잡다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이제 가장 이제 인기가 있게 되었고 그 모델을 베이스로 약간 변형한 것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제가 이거를 그냥 추천 시스템 하면은 보통 이제 이거를 의미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굳이 이거를 쓴 이유가 원래는 제가 요것만 소개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뒤에 하나를 더 소개할 강의 노트로 좀 바꿔갖고 요거를 이제 좀 바꿨습니다. 아무튼 요거 있죠?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예제인데 이 예제를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인베딩 레이어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설계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약간 간단해지겠죠? 자, x1, x2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y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은 x1, x2 요거를 같이 스텝 하면은 좌우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자 출연자 0번, 남자 1번, 그 다음에 여자 1번, 그 다음에 남자 0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이게 요거는 이제 쉐입이 n,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y의 쉐입은 n,1일 거 아니야. 그쵸? 그쵸? n,의 플롯이니까 요거를 이제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컬럼으로 묶어주면 이제 이러한 애가 이제 나올 텐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x1, x2 이런 거고 이거 두 개를 갖고 y를 어떻게 더 맞춰봐 이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모델에서 이제 쭉 보면은 아무튼 이걸 처음부터 잘라보면 약간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만만한 거 요거부터 짭시다. 스텝 1, 2, 3, 4 이거는 그냥 거의 고정이니까 스텝 1은 y햇을 구하는 게 스텝 1이죠. y햇을 구하는 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까다로웠네. 구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로스를 구하는 게 스텝 2잖아. 로스 펑션이라는 걸 내가 이제 만들 건데 y에서다가 y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고
로스를 이제 미분합시다. 로스를 이제 미분하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스텝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YS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그 뭐 내적 있죠, 내적. 그 피처 두 개 이제 우먼 피처, 맨 피처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자의 특징, 남자의 특징 그래갖고 그 두 개를 이제 내적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이제 바이어스, W의 바이어스, 그 다음에 M의 바이어스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형태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지, 이게 아니었지. 스코어가 이거죠. 스코어가 이거였고, 스코어가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고, Y에서는 시그모이드의 이제 스코어를 씌운 다음에 곱하기 5,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Y햇이었죠. 그럼 이제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피처스 곱하기 M 피처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그러니까 n,2, n,2 이렇게 나오고 두 개를 곱하면 n,2가 이제 나오게 되고 컬럼 그 각 요소별로 곱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 행별로 더하는 거니까 n,2에서 2가 삭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축이 삭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그러면은 두 번째 축이 삭제된 상태니까 길이가 n인 벡터가 나올 텐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n,1이잖아요. 그래갖고 리쉐입을 해서 차원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를 구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은 얘를 구해야 되고, 또 얘도 구해야 되고, 이런 코드가 이제 그 파이토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이게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동 떠다녀야 돼요. 그 수식이나 알고리즘 같은 게 있어야지 좀 짤 수 있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여기에는 지금 X1을 갖고 만들 테고, X1이 여자니까 얘는 X2를 갖고 이제 만들 테고, 얘는 X2를 갖고 만들 테고, 이것도 이제 X1을 갖고 만들 테고, 그쵸? 근데 우리가 인베딩 레이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갖고, 여기에 이제 태우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울 겁니다. 여기는 인베딩 레이어, 다른 애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태워줄 거고, 요거는, 이 바이어스도 인베딩 레이어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B1이라고 이렇게 놓고,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이렇게 놓고 태우겠습니다. 된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해서 YS를 구하고, YS 구했으면 이제 로스를 계산하고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면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냥 제가 막 썼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인베딩, 얘는 토치, NN, X1이 어떻게 생겼죠? X1이 0부터 이제 8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9명이지. 그쵸? 여자네, 여자. 인베딩. 그러면은, 이게 원한 인코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n,9 디멘전이 나오게 되겠죠? 원한 인코딩이 되니까. 그럼 9를 2로 이렇게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썼네? 왜 안 알려줬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피처로 받고 두 개의 피처는 뭐 I하고 E 성향, 그 다음에 N하고 S 성향 이런 거에 대해 나타내는 피처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남자 출연자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8,2로 이제 받아주고 그 다음에 B1이랑 B2도 선언을 해주고 B1이 그럼 9에 1로 와야 되고 그 다음 B2는 8에 1로 와야 되겠네. 이렇게 와주고 시그모이드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시그모이드도 해야 되니까 터치에는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하면은 YS에 필요한 그러니까 1단계에 필요한 모든 게 끝나고 그 다음에 2단계에 필요한 거는 로스 펑션만 정의하면 되죠. 로스 펑션은
토치에는 MSE 로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토치 옵팀 아담으로,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좀 이제 귀찮죠. EBDD 1의 파라미터를 리스트화 시키고 그 다음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쭉 전달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고 더해주고 B1 더해주고 B2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에 S 쳐주고 이렇게 하고 러닝 레이스 0.1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 그쵸? 해보자. 됐네요. 그러면 이제 y햇을 이제 살펴보면은 뭐 4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y하고 한 5개 정도만 비교를 해봅시다. 그럴싸하네. 그쵸? 얘가 좀 더 올라가면 더 좋겠네요. 그쵸? 이게 두 개가 이제 그럴싸해갖고, 아, 적합이 잘 되었구나. 그래서, 요 강의 노트랑 맞추기 위해 여기에 시드를 좀 제가 넣어줄게요. 토치, 리니어 시드 4.0. 인베딩 레이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니까 이제, 코드가 그렇게 간단한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조금 나아졌다. 그래도 이제 원하드 인코딩하고 리니어 태우는 것보다는 인베딩으로 한 번에 태우는 게 나으니까 조금 이제 괜찮겠죠? 자,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자 정의라는 용어를 쓴 게 예전에 그 사용자 정의 레이어라는 거를 만들 때 사용자 정의라는 걸 썼어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테크닉입니다.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예비 학습을 좀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안 알려준 겁니다. 라지 X라는 거를 제가 토치 랜드 앤 뭐 5,2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5 곱하기 2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옵저베이션이 5개 있고 피처가 2개 있는 그냥 어떤 X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뭔 의미는 없겠죠. 랜덤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리니어 트랜스폼을 태우고 싶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토치 nn 리니어 2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뭐 3으로 하든 뭐 1로 하든 2로 하든 뭐 상관없지만 일단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네트워크 X 하면은 5,1인 뭔가 텐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요런 애가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네트워크에 forward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x를 넣어도 얘하고 똑같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네트워크 X의 출력 결과는 네트워크 점 포드의 출력 결과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의된 뭔가 있죠. 여기에 정의된 뭔가를 얘가 그냥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 있는 정의 값을 만약에 바꾸잖아요. 바꾸게 되면 얘도 이제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 있는 걸 갖고 와서 쓰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해서 f의 뭐 x는 뭐 return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f에다가 뭐 1 넣으면은 이렇게 2가 나오고 이런 거는 잘 알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x가 들어가서 x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람다 x 땡땡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f를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 DEF로 선언을 한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이제 100을 하면은 100일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메롱 이렇게 쓰면은 입력값에 상관없이 뭐예요? 메롱이라는 문자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러한 함수를 내가 f라고 선언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네트워크 forward라는 함수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러한 함수로 재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네트워크.forward를 하고 x를 하게 되면은 메롱이 나오겠지. 그런데 얘는 이거를 갖고 왔으니까 네트워크 x에도 메롱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X에 나오는 우리가 얻어지는 이러한 출력 결과들 있죠. 이러한 출력 결과들은 사실은 뭔가 이제 신비한 법칙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포워드라는 이제 함수가 메소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YS를 구하는 어떠한 가정들이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정의된 대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얘가 실행되면 얘가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암묵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코드가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 파이썬 거기 그 클래스에 좀 익숙하면 이 그 네트워크의 컬에다가 요거를 이제 덮어 씌워버리면 되겠죠. 이해 못하셨으면 이거는 뭐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아마 이제 클래스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 코드를 이제 보면은 뭔가 이제 얘를 상속받아 갖고 이러한 클래스를 만들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고 그냥 forward라는 메소드가 여기 안에도 아마 있었을 텐데 이거를 얘가 재정의하고 있구나 라는 게 그냥 한 번에 이제 들어올 텐데 그게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안 들어오면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self.l1 그냥 self.error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self.error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리니어하고 인풋 피처가 1이고 아웃풋 피처가 1이고 바이어스가 true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A1이라는 거는 시그모이드로 받고 그 다음에 L2라는 거는 이제 얘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Y-해시라는 걸 이제 forward를 구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의된 forward에다가 x라는 거를 이제 스몰 x라는 거를 넣게 되면 스몰 x가 요거를 통과하고 셀프 에런을 통과한다 그랬는데 셀프 에런은 요거잖아. 그쵸? 여기에서 만든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A1을 통과하니까 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통과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Y 해시 구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네트워크는 마이 네트워크 1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네트워크는 토치에는 시퀀셜, 리니어, 시그모이드, 리니어 순서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우리가 익숙한 요 코드가 이러한 거를 선언하는 게 위에서 이제 요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코드가 좀 더 쉽잖아요. 밑에 있는 코드가. 밑에 있는 코드를 위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레이어들 있죠. 지금 리니어하고 시그모이드 리니어 썼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셀프.뭐 해서 변수를 이렇게 싹 다 선언을 해줘요. 우리가 쓸 레이어들을 여기 위에다가 인인 밑에다가 다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포워드에다가는 내가 이거를 바탕으로 YS 구하는 방법 여기는 이제 시퀀셜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얘를 통과하고 얘를 통과하고 얘를 통과해라라는 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X를 L1에 통과시키고 A1에 통과시키고 L2에 통과시키면 그게 YS야 라는 거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 요거는 일단 레이어를 쓰는 거는 리니어 레이어 그 다음 렐로를 썼네 그 다음 다시 리니어 레이어를 썼고 리니어 L1을 통과시키고 A1을 통과시키고 L2를 통과시키니까 요거하고 이제 동등한 그 효과를 얻는 코드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net하고 이 코드를 만약에 실행시키면은 my net 2 이렇게 하면은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쭉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리니어, 그 다음에 렐루, 리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데 이게 토치, NN, 시퀀셜, 토치, NN, 리니어, 1, 그 다음에 바이어스, 여기에는 요거를 통과하니까 이게 L1을 써줘야 되니까 true, 그 다음에 토치, NN, 렐루, 다음에는 토치, NN, 리니어의 1, 바이어스, 벌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나 이 코드나 동등한 효과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설명이 그 내용이에요. 외웁시다. 이게 틀이에요. 이게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래스하고 XXXX 여기는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이름을 쓰면 돼요. 뭐 마이 네트워크, 큐빅 네트워크 아무거나 그냥 쓰고 싶은 이름 여기에 쓰면 돼요. 이거는 토치에는 모듈을 상속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에서 이닛을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주석 처리한 부분 있죠.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우리가 YS를 구할 때 사용할 레이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싹 다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forward라는 거로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forward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입력을 셀프로 놓고 여기에 셀프 컴마 X로 놓고 이것도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해요. return Y에 또 뭐 여기는 X나 Y에서는 사실 그렇게 고정된 거는 아닌데 이것도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X가 일단 들어오면은 네트워크 X는 Y해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X가 들어왔을 때 내가 Y햇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래? 라는 거를 이 사이에 정의를 해주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했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의를 하면 됩니다. 뭐 셀프 L1에 뭐 X는 뭐 U 그 다음에 셀프 A1에 U는 V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셀프 L2에 V는 Y해 이렇게 하고 return Y해 이렇게 하면 똑같은 코드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Y햇을 계산할 수 있는 코드를 쭉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렐루는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쓰겠다.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레이어를 선언하는 단계인 거고 여기 있는 레이어를 순서대로 내가 L1을 쓰고 A1을 쓰고 L2를 쓴다는 게 이 순서로 그냥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 레이어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사실 이렇게 내가 쓰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드에서 그 네트워크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1이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L1이라는 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어디 갔어?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L2를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Y 해시라는 거는 이렇게 셀프 지어주고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순서는 이제 바뀌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순서는 뭐 이렇게 뭐 하든지 뭐 전혀 상관없겠죠. 일단 선언해 놓고 그냥 쓸 때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기본 틀을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드의 입력은 이제 X하고 셀프가 있죠. 셀프는 그냥 클래스에서 그냥 고정이라고 보면 돼요. 다 셀프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첫 입력에. 그리고 여기 이제 셀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진짜 이제 네트워크하고 여기 X라고 쓰잖아요. 여기는 X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받을 거를 여기다 X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X라고 하고 X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네트워크 X를 실행하는 순간 내가 X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상상하고 코드를 쭉 쓰면 돼요. 그리고 출력은 Y햇. Y햇은 이렇게 네트워크 포워드 X.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네트워크 X를 해갖고 나오는 이제 값이 Y 햇이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X가 네트워크 점 포워드 X하고 이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함수의 리턴 값입니다.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Y에서는 사실 이제 다른 변수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인풋, 뭐 아웃풋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네트워크 인, 네트워크 아웃 이렇게 이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짰던 코드들이랑 뭔가 코드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X, 라지 X 그 다음에 Y 햇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그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렇게는 그 YS를 구하는데 필요한 레이어들 있죠. 재료들. 그것들을 이제 싹 정의를 하고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일 때는 항상 이제 셀프.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셀프.xxx1, 셀프.xxx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의 이름을 붙이면 되고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그 forward에 이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딱 정의를 해주고 그다음 forward에는 YS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건지 그래서 self.xx1에다가 x를 하면은 u가 나오고 그 결과를 다시 v로 받고 뭐 요거를 이제 넣어갖고 y햇을 만들고 이렇게 된 y햇을 난 출력하겠다.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 건지를 명시를 해주면 돼요. 되게 쉬운 건데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면 아마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이거 그냥 지겨운 그 예지잖아. 그쵸? 요거 회의 문서. 그쵸? 이거를 우리가 푸는 방법을 그냥 여러 개 알고 있어요. 그냥 뭐 너무 많이 배웠고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을 정도인데 이거를 사용자적인 네트워크를 그냥 한번 만들어 봐갖고 그 방식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용자적인 네트워크는 뭐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복사합시다. 스텝 1부터 가가지고 이걸 이제 복사하면 된다고 그랬지? 복사를 합니다. XXX 대신에 이름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냥 네트워크라고 바꿀게요. 네트워크라고 바꾸고 이거는 이제 고정이고 YS를 구할 때 필요한 레이어 이거는 지금 인풋이 이제 X잖아요. 그러니까 X는 디멘전 n, 1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리니어 레이어를 그냥 하나 받아고 끝낼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겠죠. 리니어 1, 1 이러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름을 붙일 건데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했죠. 이름은 항상 셀프.점 뭐 이렇게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프.점 에런으로 이제 해요. 그 다음에 YS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L1을 이렇게 그냥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Y 하고 이제 Y를 리턴 시키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아까 정의할 때 L1이 아니었고 self.L1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여기에서 네트워크 이 코드를 실행하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이제 하나 만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로스는 HNN MSE 로스 SE 로스 이거를 이제 하고 옵티마이저 오랜만에 이거 써볼까? 네트워크 점 파라미터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0.1 그러니까 사용자적인 네트워크로 이렇게 만들어도 여기 있는 그 넷점 파라미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시퀀셜로 만든 것처럼 토치에는 시퀀셜로 만든 것처럼 파라미터들이 쭉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뭐로 하면 되지? 그냥 학습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해놓고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거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네트워크 만들었잖아요. 네트워크에 이제 X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Y 핵 같은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Y를 그려주고 네트워크 하나 방금 만들어서 네트워크 X 데이터 이렇게 하게 되면 직선이 그냥 그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 그어지는데 얘가 뭐예요? 그냥 최초의 직선이죠.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를 나중에 그냥 그 학습을 하면 되지. 직선이 이상하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30번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고 2, 3, 진짜 설명하기도 귀찮은 코드. 이렇게 하면은 학습이 되겠지? 얘를 그려봅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자,
이제 배웠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추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잠깐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